자, 이번 시간에는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자, 신청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첨부 정보로 확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 정보가 되겠는데요. 자, 원칙 살펴보시면 1건 1신청서주의 원칙이다. 그래서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건 1신청서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자, 예외는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든지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 관할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해서 신청 정보를 일괄해서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원인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 관할에 있는 경우에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일괄해서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괄 신청의 예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신청 방법은 신청서에 김영날인 서명하는 것이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정보를 적은 서면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김영날인 서명합니다. 그래서 대리인도 김영날인 서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가름을 하는 것이고, 전자서명은 개인은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를,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고 상업등기법상의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등기법이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런 신청 정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신청 정보와 임의적 신청 정보. 필요적 신청 정보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당사자인 신청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그 다음에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죠. 제가 늘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원인과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관할 등기소 표시라든지 신청 연월일, 거래 가액, 취득세 뭐 이런 것들, 거래 가액도 등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임의적 신청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임의적 신청 정보에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환매 특약에 관한 사항이죠. 환매 특약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죠.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 그 다음 세 번째,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불분할 특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분할금지 특약. 그 외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의 존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그 다음에 그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이 임의적 신청 정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환매 특약 등기, 권리 소멸에 대한 약정,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임의적 신청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청 정보를 일단 전부 다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재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첨부 정보가 필요한데, 그 첨부 정보 첫 번째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부동산 표시를 기재한다든지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든지 당사자의 표시 날인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는 얘기고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자, 요거를 우리가 잠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 확인서 제결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정본,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 정본, 가압류 가처분 기입 등기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 정본 등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가 없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등기 원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망사실도 증명되지 않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전부 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된다. 요 점 기억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 검인계약서. 자, 우리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검인계약서.
자, 검인계약서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먼저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주의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검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인 계약서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아야 되느냐? 검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에 위임을 받은 자, 읍면동장도 역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검인계약서가 바로 등기 원인 증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매매, 교환, 증여도 계약의 종류와 유상, 무상 불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실 것이 계약이면 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계약이고요. 교환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에는 무조건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 자, 같은 효를 갖고 있는 조서인 경우도 검인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 주의하셔야 되죠. 판결일 경우에도 뭘 받는다? 검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즉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서, 조정증서, 일락조서 등도 검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인을 면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계약서의 검인제도의 입법 취지가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투기 탈세의 원인이 되는 미등기 전매 규제에 있으므로, 자, 상속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자, 경매 매각, 그 다음에 공매, 그리고 시효 취득, 이런 것과 같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계약이 아니란 얘기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즉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니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인의 면제,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계약이 아니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경우에 원칙을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의 허가 등의 존부가 이미 재판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 예외가 있는데, 자, 이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도 판결문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첨부 정보로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그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서 등의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보시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뭐 하도록 되어 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판결서에 허가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